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자, 밤 사이에 진행됐었던 시장 분위기가 갑작스럽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여전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뭐 긴축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금리 인상의 그 속도와 폭에 관련해서 어떤 한 분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굉장한 뭐 충격과 또 얼음장을 만드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뭐 관상을 볼 줄 모르지만 그분의 관상을 이렇게 딱 봤더니 엄청 좀 냉혈한 같은 그렇습니까? 예, 냉혈한인가요? 어쨌든 아니, 그래 보이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네네. 좀 포근한 인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아, 우리 장 부사장님이 예쁘면 포근하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여동네 포근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포근하죠. 너무 예. 포근합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금리 관련해서 또 경기 관련해서 우리가 여전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랬지만 최근에 시장이 반등할 때도 이 악재라고 하긴 좀 그러고 이 부담이 완전 사라졌던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다는 거죠. 음. 예, 다시 상기시켜준 그런 모습으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기대했던 사람이 돌변할 때. 아. 예.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도 뭐 그런 연준 기대하지. 의원들 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그들은 안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실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걸 미리 안 해갖고 좀 실망이 컸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 시장 분위기 또 하락했던 시장 마감 상황을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분이 오랜만에 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탐구하시는 분이시라서 오늘은 저희가 또 엊그저께 이제 이원주 선임과 함께 소비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 대표적인 종목들 가운데서 두 종목을 좀 집중 탐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도세 이가희 대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월가의 소식은 언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잠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네. 나스닥 상승 하루 만에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안타까운데요. 3대 지수의 흐름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S&P 500 1.26% 마이너스, 다우가 0.8% 마이너스, 나스닥이 더 빠졌는데요. 2.26% 마이너스를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다 빠졌고 어제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그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살짝 이제 다우와 S&P는 상승권에서 네, 출발이 그렇습니다. 됐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부터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라이 브레이너드라고 하죠. 차기 부의장 지명자인데 네. 브레이너스가 아닙니다. 브레이너드입니다. 너드. 브레이너드인데 이분이 아직까지 상원의 승인 안 받았습니다만 저는 부의장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나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혼란을 야기시켰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에 연준 자산을 빠르게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빠르게라고 얘기했고요. 금리 인상 역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뭔가 매파적인 분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장 부사장님이 네. 빠르게 밑줄 쫙, 강력한의 밑줄 쫙 강력한 두 쫙. 가지를 네. 그으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5월 연준 자산 축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예정돼 얘기. 있었죠. 네. 논의하겠다 했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빠르게라는 빠르게. 단어 하나가 그렇습니다. 더욱더 시장의 불안을 그렇죠. 야기시켰다라는 거고요. 지금 금리 자산이 한 인상. 8.9조 달러가 있는데 네. 그걸 빠르게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멘트가 중요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강력한 이런 부분들은요. 금리 인상 발언할 때 하면 안 되는 발언의 대목입니다. 근데 네. 이분은 둘 다 쓰시면서 얘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의 생각이 그렇다고 그러면 대부분 연준 생각들이 그런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준이 자산을 축소한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고 금리 인상도 당연히 뭐 4월 뭐 5월 이쯤에 봄에 한 100bp, 그러니까 50 해가지고 100bp 정도 상반기에 올릴 거라는 그런 생각은 어제도 저희가 채권 담당 했습니다. 하시는 그렇죠. 분하고 했습니다.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이 발언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이제 좀 막 불을 막 지피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 불씨가 좀 사그라드는 그러한 또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상황을 딛고 테크의 어떤 거 상승을 점치는 분이 많으신데 네. 그 점치는 걸 더 압도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덮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멘트가 나오자마자 시장 급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반대의 모습 보여줬는데 야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 싶었습니다. 네. 이분 얘기가 끝나자마자 급등 예, 급락. 급등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우리 연준의 의원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CME 패드 워치 툴의 모습이 바로 바뀌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9번 이상 올해 6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 회의가 9번 이상이 39.1%, 10번 이상이 29.2%로 이건 9번, 10번이 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25bp 기준으로 9번인 거고 10번인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9번이라 하면 6번 중에 3번은 50bp를 올려야 된다. 네. 10번이면 4번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10번은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네. 어제는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앞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리가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래 한 번에 몇 퍼센트 포인트 폭씩 올라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늘 그랬잖아요. 그냥 최악을 생각하고 시장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스크를 좀 방어하는데 좀 좋다. 좋죠. 언제 그러셨죠? 기억이 매번 좀-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장 조금 사장님 기억력 상승을 위해서 오메가 예, 3를 그렇습니다. 네. 조금 낮게 보는 게 네.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음. 10번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오늘 갑자기 급등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예. 경제 지표 중에 비제조업 관련된 예. 지수 이게 발표가 서비스업, 됐어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보다 못한 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0.2% 포인트. 그 여기에 서비스업에 뭐가 포함되냐면 음식업 같은 게 포함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부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 BJ 제조업 지수에 대한 내용을 뜯어볼 건데요. 딱 보시면 왜 그러시죠? 비제조업은 비제조업이라고. 비제조업 죄송해요, 시장이. 예, 아유, 비제조업 지수 재수없다. 혹은 네.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네. 핵심을 볼 건데 딱 보시면 파란색만 보시면 좋은데요. 물가는 올라갔다라고 네. 발표하고 있고요.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공급자 인도 지수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반영이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6가지 포인트 중에서 2가지에다 예. 방점을 두셨어요.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고 공급자 인도 지수가 하락을 예. 했다. 이게 지금 팍팍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주문 증가했고요. 생산 네. 지수 증가했고 고용수 증가해서 다 좋은 건데 네. 사실은 여기 두 가지가 안 높아지면 안 좋거든요. 근데 물가하고 공급망 이슈가 커졌기 때문에 역시 지표까지 안 좋았다. 그러면 일단 물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다 금리까지 올려주면서 다음 그 그림은 뭐냐? 침체라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나왔던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뭐 사실 어제가 저희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는데 이게 10년물 그리고 2년물의 역전이 나타나는 거는 또 월가에서 분석이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향후 2년 뒤에 괜찮아지는 거다. 지금 고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괜찮아지는 거다라는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전이 나타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물론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라는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또 시장 분위기도 지금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좋은 다릅니다. 이야기, 좋은 분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좀 힘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뭐랄까 물가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나쁜 지표가 나오면 바로 반영되는 그런 그쵸. 모습 보여줘갖고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표가 안 좋았던 게 참 치명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많이 올라간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맵인데요. 네. 딱 보시면 맵이 이틀 만에 바뀌었습니다. 정반대로. 딱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이 어제자의 모습이고요. 오늘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예, 위에 그렇습니다. 성장주 예, 올라간 거 그렇죠.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고포 성장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 많이 빠진 게 위에 있는 거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이 한 5%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전망이 어려워지면 반도체 업종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까지 올랐던 테슬라 역시 4.7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또 사실 뭐 온탕 냉탕 오가는 모습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또 반등을 좀 강하게 하지 음.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시장의 이제 부침과 또 악재가 출현을 했는데 이걸 딛고 4월에 정말 계속해서 시장이 좋았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일단은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또 그런 격한 발언할 때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번에 그 이분의 말도 브레너드 부총재 말도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네. 시간 지나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 예. 그럼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2, 3일 들고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맵에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네. 설명드리면 맵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맵에서 딱 보시면 FB라고 써 있는 FB. 메타 플랫폼스 밑에 있는 거 네. 하나가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오른쪽에. 뭐예요? 트위터? 예, 트위터. 아. 트위터가 어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위터 네. 이제 일론 머스크 이슈가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또 지명되면서 그러니까요. 조금 더 트위터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치 트위터를 인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왜 보였습니다. 그러는 걸까요? 누가 일론 머스크가요? 네. 모르죠. 그분의 깊은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왜 트위터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지. 그런데 워낙 트위터를 좋아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 SNS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지분을 투자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인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호재를 찾고 있는데 그나마 호재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트위터요? 예, 트위터. 왜냐면 트위터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았고 부침이 심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손을 대면 이번 손대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네, 저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SNS 업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메타 플랫폼스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아니죠. 네. 스냅도 안 좋고. 그 스냅도 안 예. 좋고 근데 과연 일론 머스크의 관심 하나로 이게 뭔가 부활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데요. 한 분이 더 오면 좋은데요. 누구요? 트럼프가 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노이즈 마케팅 한번 같은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보고요.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빅테크 실적이 언제가 시작이냐면 네. 4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넷플릭스. 네. 그다음에 4월 20일 날 테슬라로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지만 실적 발표 직전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빅테크가요. 근데 이번에 약간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요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이 지수보다 덜 빠지는 그런 모습 그쵸. 보였거든요. 그나마 그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주가 이렇게 또 붉은 물결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경기 쪽에 손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까지 약 30% 확률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조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이 또 급변을 하고 누군가의 그렇습니다. 발언으로 이렇게 휘청하는 걸 보면은 금융시장이 정말 거대하잖아요. 근데 크죠. 거대한데 거기에 누군가의 발언이 이렇게 정말 쉽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심리가 좀 이렇게 튼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시장 솔직히 심리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분의 말에 전 진짜 놀랐어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멘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 그동안에는 예. 안 그랬는데 예. 좀 강력하게 딱 발언을 선을 했다. 그으면 극도로 비둘기 팝니다. 극도로. 끝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랬던 그가 예, 그랬던 그가 완벽하게 돌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느끼겠지만 그만큼 물가가 높다라는 걸 표현하는 네. 게 때문에 아. 침체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이분이 이전에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십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을 만한 뭐 빠르게 강력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부담이 됐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비둘기파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한 매파 쪽으로 옮겼습니다 오늘자로. 노선을 옮겼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담이 하루빨리 좀 씻겨 나가는 시장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방금 전 마감됐었던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 잠시 후에는 뉴도세 이가희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임자 3프로 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백년화편 광고 나올 때 지금 채팅창에 사이먼님이 백년화편 먹고 싶당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벚꽃 에디션 네. 먹어봤잖아요. 네, 먹어봤습니다. 맛있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한두 개 아니고 주셔가지고 한 맛있다네. 30개씩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안 되죠. 배가 얼마나 아니, 나오겠어요. 쌀인데요, 뭐. 쌀은 살 안 쌀은 살 안 찌니까. 찝니다. 그렇죠. 부사장님이 살찌죠. 쌀이 네, 찌는 건 그렇습니다. 네,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백년화편 여러분들 함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굉장히 또 맛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요 뉴도세 이가희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가희 대표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약간 어색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뭐 이찌라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뵀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찌라라는 그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기업 얘기 재밌게 네. 소개하는 이찌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안경 쓰시니까 그 채널에서 봤던 이미지가 또 딱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군요.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분이 기업 덕후라는 닉네임을 맞습니다. 예.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기업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굉장히 짧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굳이 소비주 두 가지를 꼽아 오셨어요. 이유가 예.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이키와 룰루레몬. 어. 요즘에 자주 언급돼요. 이 두 종목이. 네, 제가 네. 지난번에는 이제 테크주인 소파이 이야기를 네. 좀 들려드렸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좀 이런 소비재에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고 네. 나이키와 룰루레몬의 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재밌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키와 룰루레몬의 태생부터 좀 들어봐야겠죠. 나이키가 언제 만들어졌죠? 나이키는 1976년에 네. 71년에 나이키라는 브랜드로 독자적으로 네네. 탄생을 했는데요. 그 전에 사실 나이키가 훨씬 더 크지 않나?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지표로 먼저 한번 요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와 룰루레몬 그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나이키가 현재 2,124억 달러, 룰루레몬이 471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는 한 4-5배 시가총액에서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실 나이키 다음으로 떠오르는 스포츠 브랜드 있으실까요?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가 보통 2위로 네. 제일 많이 양대 거론이 산맥이죠. 되는데요. 아디다스는 지금 403억 달러 정도. 오? 네, 그래서 룰루레몬보다 룰루레몬이 적네요? 네, 시가총액이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아디다스에 요즘 많이 견주어서 얘기되는 남성 그 스포츠 브랜드가 언더아머? 있어요. 네, 언더아머. 언더아머. 네. 근데 언더아머도 시총은 76억 달러 정도로 엄청 작네요. 네,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네. 룰루레몬이 커 많이 보이네요. 지금 커 있는 것을 좀 네. 알 수가 있죠. 그 작년 4분기 네, 분기 매출을 한번 네. 보면은 나이키가 108억 달러, 룰루레몬이 21억 달러로 여기서도 이제 규모의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20% 정도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고요. 룰루레몬도 약간의 3% 정도의 이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요. 그 매출 총 이익률로 봤을 때 나이키가 47%인데 룰루레몬이 58%로 좀 더 높고요. 네. 이게 영업이익률로 가면은 좀 더 차이가 보이는데 나이키는 15%, 룰루레몬이 21%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좀 비싸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마진율이 높군요. 네, 육아계 샤넬이라고도 불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영업이익률이 차이 나는 데는 조금 다른 그런 점이 있어서 어떤 거요?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기업 얘기 한번 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부터 볼까요? 네. 나이키는 1962년에 이 필라이트라는 왼쪽이 같은 분인데요. 이제 그 그래요? 당시의 젊었던 필라이트 모습. 네. 애가 이제 경영 대학원을 다니면서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적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신발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가요. 네. 네, 당시에 이제 일본이 막 떠오를 때 일본에 좀 좋게 꼼꼼하게 만드는 신발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간 게 그 아식스의 전신인 오니치카입니다. 오니치카. 네, 그래서 이제 오니치카에서 신발을 좀 매수를 해서 자기의 그 감독이었던 빌 바우어만 선생님에게 보내게 돼요. 네. 이 신발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 신발로 한번 미국에 가져와서 이걸 유통을 해보자라고 오. 해가지고 둘이 같이 처음에 블루리본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오니치카의 신발을 유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너무 잘 팔렸어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고 이걸 오니치카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약 기간인 5년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둘이 결별을 하게 되고요. 나이키라는 독립적인 브랜드로 새로 신발 공장을 만들게 되고 남미에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차려서 네, 독자적으로 신발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의 가장 유명한 나이키의 로고인 이 수시 로고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35에 처음에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해요. 아,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든 디자인을 이렇게 산 거군요. 네,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해서. 네. 네. 우리는 최대한 35달러. 동적으로 보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로고가 만들어졌는데 아. 처음에 이 회장 CEO들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급하게 신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 등장했던 그 로고가 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스타들을 계속 후원을 했어요. 근데 뭐 원래부터 유명한 스타들이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좀 신인일 때부터 오. 또 타이거 우즈가 신인일 때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자 나이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가를 보시면요, 이 회사가 이제 생긴 지 50년이 됐고 제가 오늘 가져온 주가는 10년 정도의 네. 주가인데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거의 뭐 명품에 반열해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나이키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3대가 신어도 3대가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어색하지 브랜드.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 이렇게 3대가 신어도 어색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최근에는 이제 올 초 들어서면서 주가의 조정이 보였지만 뭐 차트를 이게 가장 크게 맥스로 놓고 보면은 우상향이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네.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키를 간단하게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어서 룰루레몬을 좀 볼까요? 네, 룰루레몬은요 캐나다 브랜드예요. 그래서 회사명은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인데요. 1956년생인 이 아저씨 데니스 칩 윌슨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스노우보드나 그 서퍼들을 위한 옷을 만드는 브랜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대요. 이걸 운영하는 중에 동네 앞에 요가 학원에 가서 이제 요가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다들 찜질방복 같은 그런 면 티셔츠에 헐렁한 걸 입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면은 이게 막 붓고 뭐 별로 예쁘지도 않고 자세하기도 또 힘들죠. 네, 그리고 옷 막 물구나무 서면 옷 다 내려가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스노우보드 이런 데 쓰이는 그 소재를 가지고 요가복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게 된 게 룰루레몬이고요. 근데 사실 이 옷이 어쨌든 신축성도 좋고 땀도 잘 흡수하고 하는데 가장 장점이 그 몸매를 예쁘게 드러내서 하는 요가. 네, 잘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뒤태도 아주 예쁘게 그러면서 좀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 장표 보시면 이제 에슬레저라는 그 운동과 그 레저의 복합어인 에슬레저를 유행시켰고 그리고 아마 어느 순간부터 좀 어른들은 보기 민망한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레깅스를 신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복의 뉴 노멀을 제시했다라고 할 만큼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뭐 등산할 때, 뭐 요가할 때 다 이렇게 레깅스를 신는 것들이 유행이 됐고요. 또 코로나 동안 그
집 근처에서 다닐 때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마일 웨어가 확산이 되면서 더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사실 등산 갈 때 이런 옷 입으면 안 되거든요. 위험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바위에 긁히거나 이럴 때 하면 안 되는데 20대 친구들이 네, 요즘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등산 뭐 이러면은 네, 네. 다 이런 옷을 그쵸. 입은 친구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냥 뭐 소재가 좋다, 뭐 코로나다 때문뿐만 아니라 이 룰루레몬의 브랜드 전략이 굉장히 좀 배울 만한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실 우리나라 레깅스에 비해서도 한 4-5배까지 비싼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로컬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3-4만 원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네, 비용이 좀 비싼데요. 또 이 브랜드가 할인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신제품 주기가 뭐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뭐 1년 이내로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이런 명품 포지셔닝을 잡게 됐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도 뭐 인플루언서들, SNS 스타들이나 뭐 요가나 트레이너 강사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입히고 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매장에 걸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하면서 인플루언서 전략을 잘 폈습니다. 또 미국에 진출할 때도 할리우드 스타들한테 입히고 파파라치가 막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했던 걸로 좀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전략은 우리는 커뮤니티 허브가 되겠다라는 것을 창립자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룰루레몬 매장은 기본적으로 다 요가를 할 수 있도록 바닥이 바닥이. 네, 요가장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요가 클래스를 계속해서 열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거의 요가 강사나 트레이너 분들이고요. 그래서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티처 뭐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여기에 오는 손님들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게스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운동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대규모 행사들도 외부에서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북경에서는 자금성에서 막 한 1,000명이 같이 요가를 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여기 사진에서도 지금 네. 보시면 저 만리장성인가요? 네, 만리장성에서 같이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식 허가 내서 저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도 네. 세빛둥둥섬에서 500명이 같이 요가를 하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전략을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하거나 뭐 운동할 때는 룰루레몬을 입고 해라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지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있는데 네. 클래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략들을 이제 계속 유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매출을 한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작년 2020년에서 2021년 그 팬데믹 영향으로 확 뛰었네요. 네, 맞아요. 40%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서서 63억 달러의 작년에 연매출을 보였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0% 정도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4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가도 계속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부침이 있었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니까 6개월 정도 차트는 나이키나 룰루레몬이 좀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한 흐름이 네. 보이고 있고 1년 차트를 보면은 룰루레몬이 조금 더 위에 있고 네. 5년 차트를 보면은 룰루레몬이 나이키 대비해서 좀 더 위에 있어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 아까 실적 그 마진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계속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룰루레몬의 힘은 사실 팬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룰루레몬과 나이키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D2C에 있습니다. D2C. 네, 바로 그냥 유통이나 뭐 홀세일 같은 도매 없이 바로 고객한테 판매되는 비중이 어느냐 정도냐가 지금 패션계에서도 뭐 다른 업계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면 나이키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어요. 직접 판매 비중이 30% 정도로 좀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룰루레몬이 가장 끝에 있죠. 그래서 거의 90%가 넘는 직접 판매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업이익률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좀 다음 장표 보시면 그래서 나이키도 2016년부터는 우리도 직접 판매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직접 판매 비중을 늘려와서 지금은 30%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요즘 신발을 거의 온라인으로만 한정판 발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정판이다 보니까 로또를 럭키 하듯이 드로우. 사람들이 열심히 네. 응모를 하고
그 자격이 주어져야지만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게 한족이 되면 뭐 기본 2-30만 원씩은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주식 사는 대신 여기에 거의 막 올인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셀 마켓이 2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크림 뭐 이런 곳이 마켓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무신사랑 크림이 굉장히 뭐 너네 만드는 거 가품이다, 너네 판매하는 거 가품이다라고 크림이 무신사에 이슈를 제기해서 그 얼마 전에 그래서 가품으로 판명 났잖아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크림이 조금 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또 나이키의 직접 판매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38%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52%로 이미 90% 넘게 직접 판매가 되고 있는데 룰루레몬이 팬덤이 많고 직접 유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좀 강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나이키도 계속해서 룰루레몬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그 나이키가 룰루레몬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유는 2020년 7월에 그 룰루레몬이 피트니스 플랫폼 회사 미러를 4억 5,3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보시면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맞은편에서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보고 있어요. 자세를 교정해주고 쌍방향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고 운동하는데 그 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멘트를 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게 거울 자체도 비싸지만 구독 모델이에요. 그래서 월 45,000원 정도를 내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핏 코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홈 트레이닝과 룰루레몬이 굉장히 컨셉이 맞잖아요. 그런데 나이키도 그동안 뭐 나이키 뭐 런 코치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트레이닝 코치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룰루레몬이 우리의 미러 홈 짐 특허를 뭐 침해했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좀 고소를 하기도 하면서 계속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룰루레몬이 미러가 장사가 잘 안 된다. 잘안 됐잖아요, 장사가. 근데 네. 여기다 이제 네. 특허권 침해 이게 뭐 당장에 빠르게 결론 날 부분도 아니고 음. 침해 관련된 고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올해 안에 뭐 결과 나오는 거는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1월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음. 조금 올해 그 결과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미러는 계속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룰루레몬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차피 큰 매출 파이를 차지하고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일단은 미러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죠. 잘 안 되죠. 비싸서 네, 비싸고 네. 또 웬만하면 유튜브에 다 무료로 나오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돈을 내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깊은 뜻이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예, 하겠죠. 이거보다는 신발에 대한 관심이 커질 네. 것 같아요. 이거 신발이 완판됐다면서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 3월에 이제 신발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매출의 60%가 신발에서 나오고 있어요. 의류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룰루레몬이 신발에 진출을 하면서 그 나이키와의 직접적인 경쟁이 또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 미국 북미에서는 굉장한 관심과 많은 판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좀 경쟁하는 부분이 점점 더 겹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신발이 룰루레몬 신발 같아요. 예, 근데 같은데 이게 경쟁이 될까 모르겠어. 신발 하면 나이키인데. 네, 저거 신발은 이제 기능성이겠죠. 뭔가 이제 요가 할 때나 아니면 기능성으로 뭐 그런 걸로 하지. 디자인 측면에서는 나이키를 이길 수가 없죠. 그 스우시 딱 그 마크가 있고 그래야지 뭔가 네. 신발을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기능성. 근데 어쨌든 저희는 안 샀어도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네. 완판 됐습니까? 네, 프리오더에서. 미국에서는 네 그렇게 됐고 또 그래서 제가 못 샀네요. 빨리 샀어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갑자기 상상됐어요. 정부 사장님이 레깅스를 잠깐만요. 입고 저 신발을 신는 모습. 네. 아침도 안 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두 기업 모두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초에도 여전히 패션계의 화두는 애슬레저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좀 코로나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 트렌드는 계속해서 애슬레저고 두 기업 모두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애슬레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룰루레몬도 카테고리를 좀 확장하고 있고 이게 꼭 요가나 이런 실내 스포츠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좀 경쟁사들은 이 룰루레몬이 D2C를 직접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D2C로 영업이익률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 그렇죠. 이슈로 예, 굉장히 예. 또 주가의 퍼포먼스가 예, 단기적으로 좋아지고 좋았는데 있죠. 예. 나이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룰루레몬은 좋아하지만 약간 또 사기에는 또 애매한 가격대. 애매한 조금 가격. 높아서. 좀 높아서. 살려면은 뭔가 룰루레몬을 내가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이 턱턱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민망해서 네. 그렇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비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가격의 결정권이 있고 경쟁력과 그렇습니다. 예. 정가력이 있는 기업들 얘기를 하는데 나이키도 나이키 영역에서 또 룰루레몬도 그만의 영역에서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펴볼 만한 기업이 된 것 같고요. 쉽고 재밌는 기업 이야기 있지라 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 소개하고 계신데 주기가 어느 정도로 올라옵니까? 네, 일주일에 한 편씩 네, 지금 한 기업씩 소개를 하고 네. 있고요.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을 이번 주에는 그럼 어떤 기업이셨어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올라가는 기업이 갑자기 기업 이름 생각이 안 나세요? 일부러 말씀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라. 기억 안 네, 나는- 목요일에 예. 한번 어떤 예. 기업이 올라가는지 알겠습니다. 한번 몇 개까지 궁금하네요.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기업도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어, 커버 가능할까요? 네, 그래도 오. 해도 계속 기업들은 오. 나오고요. 또 음. 구독자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또 열심히 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S&P 대단하다. 500만 해도 500개잖아요. 500개죠. 전체 상장된 기업 뭐 2,000개, 3,000개 네. 엄청 많은데. 2,000개까지 못 하실 것 같고 500개는 하지 않을까. 네, 얘는- 1년을 해도 얘는 이만큼 해야 될 50개니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쉽고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있지라 뉴도세 이가희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백년화편 드실 때 이제 그냥 백년화편만 드시면 안 되잖아요. 네. 온조 커피 한 잔을 아우 해서 어울리네. 아유. 너무 좋겠네요. 아. 그 떡이 약간 살짝 달달하잖아요. 안에 팥이 들어있어서. 살짝 달달하죠. 뭐 살짝.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은 끝나고 오케이. 예, 끝나고 한 좀 잔 먹고 했으면 싶네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음.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가 고픈가 봐요, 제가. 자꾸 먹는 걸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무슨 파티 가세요? 옷을 무하게 입으셔갖고 깜놀했습니다 지금. 너무 네, 멋있으시네요. 끝나고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자꾸 납니다. 아니 3일 오르고 좀 쉬는 것 같고 그거 너무 그래도요. 흥분하시면 전 안 매일 된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오를 수 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매일 오르는 거요. 제 몸무게요? 아 그렇지 않죠. 매일 오르는 거는 그냥 저축예금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럼 망할 이유도 없죠. 5천만 원까지 원금도 보장해 주잖아요. 대한민국이 금융기업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주식은 엄청나게 등락이 있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매일 오른다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오늘 나스닥이 한 2주를 만에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2% 떨어졌지만
그래서 바로 나스닥이고 그래서 바로 미국 주식이고 그래서 바로 주식 투자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이 각각 1% 정도 그리고 2%까지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그림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올라간 거에 비해서 좀 떨어졌죠. 그렇지만 또 이틀을 보면 이렇게 뭐 크게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뭐 하락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재료하게 보기에는 이제 연준 부의장이잖아요. 이제 거버너라고 얘기하지만 한국말로 이제 부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분이죠. 라일 브레이너드. 이분은 이제 의장 될 때부터 처음부터 이분이 워낙은 비둘기파였는데 매파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연준의 통자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생각보다 더 빨리 축소된다. 이게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5월 3, 4일인가 뭐 2, 3일인가 맞아요. 5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5월 초에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4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의 최종 확정된 계획을 확정해서 공개하겠다고 파이널라이즈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더 빨리 하고 구체적으로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겠다. 지난번 연주 FOMC에서 기억하시잖아요. 올해 남은 기간 6번, 내년에 3번에서 총 9번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50bp를 빨리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5%로 금년 가을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오늘 그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 뭔가 성장주, 기술주가 약간 마이너스 나가는 흐름을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오늘 보시면 되겠고요.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뭐 그런 걸 영향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10년물 금리가 2.56%가 됐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이 수준은 2019년 5월 1일에 최고가 됐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미국 달러가 또 2020년 5월 이후 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전 고점이었는데 이 직전 고점이 우리나라랑 바로 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이때가 1,240원 막 갔을 때인데요. 최근에 1,210원 뭐 2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압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달러는 2022년 5월 1일 최고 수준까지 같이 올라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누구한테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방향성을 보면. 반면에 이제 또 한면에 보면 유가라든가 그리고 금값 이런 거는 초폭 내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시장 오늘 금리라든가 그리고 연준 의장의 부의장의 얘기 이런 것들이 거버너의 얘기가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오늘 왜 떨어졌냐 보면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하락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는데 이번에는 기업을 몇 가지 볼 텐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하락 1%대 정도 이런 거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 2% 정도 내려갔는데요. 이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웠다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부담된다, 뭐 성장주가 부담된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 세계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플 형님이 제일 많고요. 버크셔스 형님 많죠. 구글 형님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많죠. 아마존 형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은 실제로 없으나 전체적으로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뉴스에 따라 있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 내려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돈이 약간 적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영향을 조금 더 받았죠. 오늘요. 그러니까 5% 떨어지고 또 4.7%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받는 영향 정도가 조금 시장에서 받는 영향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제랑 오늘이랑 엔비디아, 테슬라가 5%와 4% 기업 가치가 떨어질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런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약간 오늘은 좀 반대파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왼쪽은 이제 존슨앤존슨입니다. 오른쪽은 피지죠. 프록터 앤 갬블인데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른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선방을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슨앤존슨이 이게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잖아요. 약 팔고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P&G가 예를 들어서 샴푸하고 이러는데 그 브라운 면도기 이런 거 하는 건데 크게 갑자기 고성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자주 표현하시지만 아무리 뭐 경기가 나쁘고 좋건 간에 면도를 한 번 하지 남자들이 물론 특별한 있으면 2번 하겠죠. 밤에 또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2번 하겠지만 웬만하면 한 번 뭐 하잖아요. 더 좋아하고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 선방하는 정도.
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월마트 있죠. 월마트가 성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월마트는 항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는 곳이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도 가고, 아니 계란을 안 사 먹겠습니까? 우유 안 사 먹겠어요?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월마트가 0.3% 올라갔습니다. 제가 텔러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저희도 책에도 소개했던 건데 텔러스 0.8% 올라가면서 사상초과를 갔어요. 이런 것들이 절대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SK텔레콤이 사상체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그죠? KT가 사상체육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사상체육화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른 데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가 주말 라이브 때도 한번 이제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갖고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미줌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청소로 수거하는 업체 1위 회사거든. 전 세계 1위인데 이런 것들은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수거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인 돈을 내는 거 아니라 나라에서 계약하거나 시에나 계약하면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거 사상체육합니다. 이게 의료 보험이니까 그게 큰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흔히 얘기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어제 말과 좀 약간 이어지지만 가치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한 겁니다. 지금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전 딱 이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처음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주식시장이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는 블랙락에서 자료 조사한 건데요. 1983년 이후 금리 상승의 사이클 처음 시작된 거가 대여섯 번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식 수익률이 이 노란색이 잘 보세요. 노란색이 주식입니다. 주식. 1년 후에 주식 수익률, 2년 후에 주식 수익률, 3년 후에 주식 수익률이고요. 오렌지색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채권 투자도 중요하겠으나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핑크색 있죠. 핑크색이라고 뭐냐면 이게 바로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그러니까 뭐 만조건 플러스 났건 마이너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기에 가치주가 전체 주수 대비 약간 아웃퍼폼했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오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조금 더 올랐다는 얘기죠. 지수 대비. 그러니까 지수 대비 더 올랐으니까 반대판에 있는 거 있죠. 가치주의 약간 반대쪽에 있는 거. 물론 100% 반대는 아니지만 성장주 약간 뒤진 거겠죠. 이게 1985년 이후의 트렌드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흐름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늘 말씀드리면 너무 본인이 성장주나 너무 IT 집중해 있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트폴리오는 아주 쉬운 겁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이 좀 안 갖고 계신 쪽도 좀 사보는 거. 그게 에너지가 됐건 금융이 됐건 가치주가 표현하고 뭐가 됐건 간에 사보는 게 좀 분산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보시는 23,000분 중 22,000명, 3,000분 중에 또 미국 주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그냥 지수부터 한번 조금씩 사보시는 것이 좀 우선이 된다. 왜냐하면 그게 분산 투자가 돼 있잖아요. 그 정도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 모여져 있는 대표적인 S&P 500 투자하는 ETF 있잖아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MGV. MGV 이런 게 말씀드렸는데 약간 또 비교를 해서 요거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금년 이후에 가치주가 플러스는 아니에요. 플러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아직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물론 최근 10년을 보면 성장주가 압도했어요. 그리고 최근 1년만 보더라도 성장주가 또 이겼지만 한 최근 3개월 정도 보면 가치주가 지금 이기고 있고 전통적으로 보면 1920년에 S&P 500 보면 거의 80% 정도는 가치주가 이겨요. 다만 최근에 닷컴 버블 전후에서부터 성장주가 자주 이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가치주가 좀 이기고 있다. 물론 플러스 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1.3이랑 9.35%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치주가 좀 상대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그림을 보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래를 과거가 무조건 똑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1년, 2년, 3년의 과거에 보고 이것이 1983년 이후의 트렌드를 봤을 때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주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뭐라도 가치주 쪽에 좀 가시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어제는 제가 V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올해 들어서
일반적인 가치주 ETF가 전체를 보면 뭐 200~300개 되고 조금 규모가 있는 것들 보면 정확히 보면 100개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볼만한 것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MGV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거보다 어떤 분도 이럴 수 있잖아요. S&P 500 중에서도 자잘한 것보다 최고로 최대로 큰 거. 그 이제 최대로 큰 거가 이제 SPY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가치주 중에서는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또 어저께 질문 그 댓글에 보니까 VTV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아주 정확한 거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수수료도 더 싸고 수수료도 더 큽니다. 세상에 제일 큰 ETF. 그래서 가장 무난한 ETF는 VTV입니다. 그러니까 뱅가드에서 하는 겁니다. 뱅가드에서 밸류 인덱스 펀드 ETF 이거는 한 300여 종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MGV는 150개. 그리고 제가 이제 선호하는 전 성장주를 더 좋아하니까 MGK는 한 100여 종목.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원하시면 이거 VTV. 그리고 약간 더 수수료는 이거보다 좀 비싸지만 이것도 0.07이니까 그 의미 없는 수준이 되겠고요. 싸죠. 엄청 싼 겁니다. 0.07을 365일 나누면 계산도 안 되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그 수수료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운영보수 수수료보다는 본인의 좀 스타일이다. 이거는 대형주랑 중형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S&P 한 900개 종목에서 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초대형주 있죠. 메가캡에서 뽑아갖고 한 150개.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어느 게 크냐 그러면 이게 더 크겠죠. MGV가. 왜냐하면 모집단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집단이 더 큰 거다. 그래서 더 크고 수수료는 0.03이니까 뭐 거의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보면 주가의 움직임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거의 그림 비슷하죠. 그리면. 거의 비슷한데 올해 또 보면 MGV가 조금 이겼지만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가고 이거는 성향입니다. 나는 중형주까지도 괜찮다. 일반 대형주까지 괜찮다. 제일 큰 걸 원한다. 그런 거 있잖아. 무조건 최대 큰 게 1등이야. 그러면 VTV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딱 봐서 모르는 기업 있으면 짜증난다 하면 MGV. 그렇지만 상위 10개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다만 비중이 조금씩 MGV가 더 많겠죠. 뭐 애플이면 뭐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이면 벅시에스가 0.0%라도 좀 많겠죠. 왜냐하면 더 적은 숫자로 구성을 하니까요. 그 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뭐 여행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크루즈 관련한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저께 마침 드렸죠. 어저께 이제 갑자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저께도 주말에 홈쇼핑 얘기가 하면서 3~4주 전에 울릉도나 남해 제주도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지금 태국이나 뭐 미국 그리고 미국은 제가 못 봤고 이건 아직 못 봤고 태국 봤고 그리고 그 남유럽 네. 그러니까 그 이태리 뭐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유럽 그리고 동부 유럽 이렇게 하고 위 유럽 해갖고 기본에 159만 원 플러스 쫙 해서 하는 거 엄청나게 예약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제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일을 어저께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팬데믹 되고 나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가면 국내 여행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 가면 부담스럽고 PCR 검사도 받아야 되고 격리도 해야 되니까 저는 불가피하게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은 가고 잘못하면 14일 격리됐고 PCR 검사 2~3번 해야 되는데 짜증 나잖아요. 지금요.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내 여행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벌써 이미 괌은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이들 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진짜 젊으신 분들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공항에 2만 명이 와갖고 인천공항 팬데믹 이후 최고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뭐 토픽을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인천공항에 뭐 유리로 돼갖고 유리 별면 쭉 올라가는 거 곡선이 돼 있는데 2년 만에 청소했답니다. 이거.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직접요. 그만큼 사람들이 맞을 준비하는데. 비행기는 제일 큰 긴 비행 노선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 아마 시청자분 아실 것 같은데 물론 제일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루과이 가는 거가 제일 멀겠죠. 그렇지만 직항은 없잖아요. 우루과이 가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항상 보면 제일 긴 노선을 얘기하는 거가 뉴욕에서 싱가포르를 얘기합니다. 뉴욕에서 싱가포르. 그게 항상 많은 사람이 가장 장기 노선을 하는 거가 뉴욕이랑 싱가포르를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보통 20시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뭐 걸리겠죠. 엄청 머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갈 때도 7시간 걸리잖아요. 그거 엄청 걸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참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엮이면 진짜 잘못해서 몇 달이라도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크루즈잖아요. 크루즈가 제일 늦게 반등하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어저께 제가 우연히 말씀드렸는데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오늘 좀 반등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토요일 날 저희 나름 특집으로 저희가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응원회원들을 위한 리오프닝 특강에 많이들 관심가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엔 진짜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는 거겠죠? 세 번째입니다. 3세번이고 3세번. 아니 뭐 우리나라도 2주 후에 이게 좀 진정되면은 마스크 벗는다 뭐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마스크는 우리나라 끝까지 많이 끼겠죠. 저만 하더라도 나라상 하겠죠. 제가 아는 분이 하와이 이번에 여행 갔는데요. 자기 가족만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어색한 문화가 지금 그렇죠, 있대요. 그렇죠. 네, 뭐 좋아진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3세 판에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양치기가 돼버린 리오프닝 이번에는 제대로 정말 찐 리오프닝이 나왔으면 좋겠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은 미국 주식의 위치자도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소비주, 여행주 뭐 이런 거 보니까 여행 가서 소비 좀 하고 싶네요. 갈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야겠죠. 자, 오늘도 예. 잠들지 않는 우리 많은 미국주식 투자자분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해주셨는데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